저희가 일부부터 황급하게 모신 이유 바로 이제 저희 옆에 떠 있는 거래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내장 파란불 켜내면서 매서운 하락폭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하락장? 이유는 너무 간단한 게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슈가 있고 일정이 있으면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네. 오늘까지는 내가 오르겠지 이런 생각들로 준비를 많이 안 해놓으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커뮤니티를 좀 확인을 좀 했는데 네. 제가 어제 그제도 이제 제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슈가 뭐였냐면 주말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네. 물론 주말에 이제 롱뷰를 말씀을 드렸지만 오르긴 했는데 위험한 뉴스가 나왔어요. 이미 SEC에서 디파이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다. 근데 디파이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 라이센스가 없는 곳에서 블록체인 코인을 이용해서 지금 디파이 이자 지급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그걸 걸고 넘어지면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파생상품 쪽의 시장이 워낙에 크니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앵커님들이 말씀하신 뉴스 중에 하나가 있었죠. 우리나라 가상자산 사업소 보면 대부분이 라이센스를 못 받을 걸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뭐 사업을 철수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덜어내지는 현상이 올 수 있는 게 9월에 있는 이슈였고, 또 한 가지 뭐 보자 그러면 9월 달에 미국 쪽에서도 FOMC 회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정이 전부 맞물려 있거든요, 사실. 네. 그런 와중에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런 이슈에서는 어느 정도의 나의 현금화는 분명히 필요했었다. 그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예. 네, 이번 하락장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제가 바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국가의 법정화폐로 채택했던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마이클 세일러였나요?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 $30의 비트코인을 사모으자, 우리 모두 사모으자 해서 트위터에 어떤 한 서베를 올렸어요. 그러자 83%의 사람들이 $30 비트코인 사모으기에 내가 동참하겠다라고 의견을 표시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당일에 비트코인이 5%가량 상승을 하다가 어제 갑자기 하락 장세를 맞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때 사모았던 $30의 비트코인의 어떤 효과가 떨어진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사실 비트코인 $30씩 사모으는 거는 네. 시장에는 펀더멘탈적으로 너무나 좋죠. 그러니까 금액은 적은데 네.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활성화나 이런 거 대중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지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아무래도 사업을 하고 싶은, 아니면 한 발 빼고 있던 사업자들도 야 이제는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는 주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제도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오늘 아마 신문에 다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많이 나올 텐데 엘살바도르가 이제 비트코인을 하게 되면 호재라고 보지만 이제 각국 비트코인을 좀 등한시했던 국가들이 전면적으로 비트코인을 검토하기 시작할 거고 거기서 규제 얘기를 시작할 확률이 높았고 IMF에서는 $10억 정도의 차관을 갖다가 엘살바도르에 빌려주기로 한 것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면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돈을 유예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좀 채택하고 싶어하는 나라 국가들한테는 오히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은 네.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입장을 보류하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는데, 아무래도 적극적인 입장 쪽에서는 받아들이더라도 규제를 통한 받아들임이기 때문에 그런 사는 분명히 존재를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엘살바도르 이야기가 이번 시장의 이슈는 맞습니다. 그렇죠. 또 사실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은 했지만 국민들의 70%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어제부터 법정 통화가 됐지만 정말 엘살바도르에서 통용이 되는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엘살바도르가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게 좀 실패로 돌아간다면, 수포로 돌아간다면은 좀 우리 시장에도 그게 악영향이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엘살바도르가 어떻게 보면 시험 삼아서 이제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실패한다, 성공한다는 말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어차피 달러를 기반으로 쓰고 있고 비트코인의 수요가 느느냐 안 느느냐 정도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네. 안 쓰면 그만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실험이 엘살바도르뿐만 아니라 최근에 쿠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네, ATM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활성화된다는 얘기 나왔고 네. 이머징 마켓으로 확대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범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저도 하고 되게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걱정이 그거보다는 엘살바도르나 이런 나라들이 비트코인 자꾸 법정화폐를 채택하는 거게 되면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규제 얘기가 빨라져야 돼요. 네. 이들이 비트코인을 쓰고 있는데 각국 정부들은 이들과 물론 무역 규모는 작지만 무역을 앞으로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그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무역 통화로 써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비트코인을 어디까지 통화적 지위를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시장에서는 그 규제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에 대해서는 압박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이 네. 사실은 각국 정부들의 규제 이야기를 빠르게 당길 수 있다는 거를 좀 투자가분들은 좀 인지를 하고 투자를 네. 하시는 게 9월달 내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하락장에 딱 이렇기 때문에 하락했다 할 만한 가장 큰 이슈를 꼽자면은 사실 하나만 저희가 짚기는 어려운 상황이 맞는 걸까요, 대표님? 어느 시장에서나 하락은 네. 복합적으로 작용,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장 그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뭐가 가장 이슈가 됐느냐. 그거는 사실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8월달 들어오기 전에 이성적으로 모든 일반 투자가들도 이제 비트코인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 시장의 참여자들보다는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랜 투자를 같이 한 3, 4년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지식은 있는데 일정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데 뭐가 있었냐면 네. 우리가 9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런 가상자산 사업소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뭐 디파이 규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네. 표명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뭐 FOMC 얘기도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대응의 차이거든요. 대응의 그러니까 차이. 욕심의 차이였거든요. 네. 결국에 그 욕심의 차이를 또 한번 이제 어제 절감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반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예상했던 뭐 예상 아니더라도 항상 그래요. 좀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시장을 맞춰주길 바라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임하면 생각보다 데미지가 오진 않고 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매수 참여를 또 한 것도 사실이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하락은 가장 큰 요소로 본다 그러면 9월 달에 가장 중요한 9월 달 5년간의 차트 중에 네. 2번 오르고 3번은 내렸던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선 9월 달에 좋은 적이 별로 없었던 자산시장 전체로 봤을 땐 네. 9월 달이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부분도 우리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욕심 부분이 좀 크다고 봅니다. 예, 하락을 뼈아프게 느끼시는 분들은. 네. 네, 사실 신우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과거 이 역사를 살펴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9월은 늘 하락 장세였습니다. 이번 9월의 징크스는 사실 8월 말부터 계속해서 업계에서 어떤 우려의 표현이 나왔었지만 정말 이렇게 30분 만에 전체적인 암호화폐가 20%가 폭락을 하고 지난 24시간 동안 35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청산될 거다. 이 정도 규모까지는 좀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정도 큰 폭 맞는 조정인가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 만에 낙폭을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네. 아마 저도 지금 외신은 접하지 못하고 왜냐면 미국장이 네. 월요일 날 노동절로 인해서 쉬었거든요. 쉬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뉴스가 지금 많이는 없는데 다소간 오늘 오후쯤에 이제 번역본이나 아니면 미국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규제 얘기가 없지 않고서는 요 정도까지 가격 하락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나왔을 만한 뉴스는 제가 봤을 때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때문에 네. 네. 각국 정부들이 어쩔 수 없이 코멘트를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IMF라든가 ECB라든가 이런 데서 네. 코멘트가 나왔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 않나 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내일을 좀 중요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네. 내일이 이제 우리가 FOMC 회의만 좀 중요시 여기는데 내일이 바로 22 통화정책회의입니다. 똑같은 건데 이번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미국에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에서 보고서를 제가 보고 좀 왔어요. 네. 네.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의 투자 비중을 줄이자.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역시 미국의 투자 비중을 줄이자는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이 갑자기 지금 델타 변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네. 경제가 꺾인다. GDP 규모를 상당폭 많이 축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4분기 안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죠. 근데 반대로 일본하고 유럽의 투자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라는 리포터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위드 코로나거든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유럽이 간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는 상태지만 일상생활 축구를 보러 간다든가 유럽은 특이하게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게 축구 시즌입니다. 근데 지금 손흥민이나 뭐 축구를 프리미어 리그나 열었잖아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번에 비트코인하고 연관을 지면 지금 유럽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돌고 관광을 가고 축구를 보기 위해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면 이 시비에서 양적 완화를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의견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비에서 내일 만약에 미국은 다른데 뉘앙스가 다른데 우리는 테이퍼링 하겠습니다 얘기를 먼저 꺼낸다면 선제적으로 꺼낸다면 네. 14일 후에 있을 21일, 22일에 있을 미국의 FOMC 때 네. 미국에서도 테이퍼링 얘기를 안 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할 수도 있다는 시장의 의견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사실 이제 주식하시는 분 아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머징 자산의 투자가 올바를 것이냐.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투자 비중을 낮춰라 하면 원래 리포트는 어떻게 나오냐면 미국은 이머징 국가의 투자를 늘려라고 나와야 되는데 선진국이죠.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유럽과 일본의 투자를 늘리라고 한 건 이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비중을 줄이면 고위험 마켓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오히려 펀더멘탈적으로 유럽하고 일본을 직역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테이퍼링 이야기가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지만 고용지표 불안으로 저번 네. 주에 아니다. 유럽이 먼저 시작하면 미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잭슨홀 미팅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금리 동결이 유지가 됐지만 다가오는 FOMC에서는 이 다시 한번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우리 시장에 또 어느 정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